토트넘 선수들이 알크마르로 떠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어가 입장을 하네요. 유로파리그는 리그 때보다 더 많은 선수 명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주전 선수들이 다 복귀해도 추가적으로 몇 명은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르너인데 안 데려가도 되는 선수 같은데 아마도 올 시즌 토트넘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엔지도 그걸 알고 있다면 챔스 4강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골 넣은 빅경기에서 강하다 그런 어이없는 얘기하지 말고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출연했습니다. 반더벤이 엄지척을 할 때는 괜히 안심이 되기도 하네요. 엔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도 반더벤이 훈련을 통해서도 확실히 기분 좋은 상황인 건 맞다고 했습니다. 반더벤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더벤은 네덜란드 사람인 만큼 알크마르로 떠나는 것도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드 스펜스가 나왔는데 토트넘 맨시티 경기를 본 투엘 감독이 스펜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왔다나요? 그런 말도 했죠. 스펜스가 세밀함은 부족할 수 있지만 올 시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 후보급의 선수 텔과 스칼렛이 나왔고 이번 알크마르 경기에서는 꼭 승리 직전 10분 남겨놓고 출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비카리오 선수가 등장했는데 얘는 확실히 토트넘 주장이 하고 싶은가 봐요. 모든 걸 토트넘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비니까지 토트넘이고 한글로 토트넘이 써있기도 했는데 이거 뭐죠? 비니의 뒤통수도 한글로 새겨져 있네요. 비카리오는 호감은 맞죠. 엔지 감독도 비카리오가 넘버원 골키퍼라고 못을 박았고 복귀한 후에도 든든했습니다. 혹시라도 토트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만 선수들이 착용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 싶겠지만 메디슨이 쓴 모자를 보면 토트넘 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개도 당연히 토트넘 제품은 아니겠죠. 우리 손흥민조차도 쓰지 않은 비니 모자를 상상만 해도 좀 민망하겠는데요. 비카리오가 제대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네요. 설마 비카리오도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쓴 건 아니겠죠? 토트넘은 여전히 한국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서만이 아니라 팬들의 유입과 인지도도 높아지는 거죠. 최근 틱톡에서는 토트넘이 전 세계 1위 축구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무려 3,850만 명인데 이 때문에 디 애슬레틱에서조차 이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토트넘이 어떻게 틱톡에서 프리미어리그 최대 클럽이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를 제치고 1위였고 무려 800만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아스날은 고작 800만 명으로 토트넘보다 3천만 명이나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당연히 아시아 최고의 선수 손흥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죠. 손흥민 떠나면 꼭 비카리오 네가 캡틴 해라. 비행기 탑승에는 당연히 손흥민도 등장했고 포르와 벤탄쿠르, 로메로도 네덜란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기 감각의 문제일 뿐 정말로 주전 선수들이 다 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보니까 뮌헨과 파르생제르맹이 맘먹고 챔스를 준비하니까 정말 좋은 팀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파리는 리버풀에게 0대1 패배를 당했지만 슈팅이 무려 27개였습니다. 그리고 뮌헨도 레버쿠젠을 완전 압도했죠. 자, 토트넘이 이들 레벨과는 다르다는 거 인정하지만 주전 베스트 11을 가동했을 때 유로파리그 출전 팀들이 상대하기는 분명 버거운 팀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토트넘의 훈련 영상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알크마르의 홈 경기장으로 보이죠. 유럽이고 잉글랜드의 바로 옆 나라인데 잔디 걱정이랄 게 있겠습니까? 훈련에서도 반더벤이 유독 눈에 띄었고 로메로가 안 보여서 이번 경기 단소 반더벤 조합으로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우선 손흥민이 눈에 띄면서 그 옆에 로메로도 함께 훈련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필 이 중요한 16강에서 선수 인터뷰를 단소를 했습니다. 이전에 그레이도 하고 벤 데이비스도 하고 반더벤은 인터뷰를 해놓고 출전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이 그려지십니까? 클루셉스키를 빼야겠죠. 클루셉스키는 언제 복귀하게 될지 모른다고 엔지 감독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예상은 A매치에 맞춰서 스웨덴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클루셉스키는 이미 발목 통증을 참으면서 경기를 뛰었다고 하네요. 토트넘은 이제 자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누구를 선발 출전시킬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영상에서는 비수마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한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비카리오 골키퍼, 스펜스, 단소, 반더벤, 우도기, 비수마, 벤탄쿠르, 메디슨, 존슨, 솔랑케, 손흥민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도 비수마 대신 베리바를 쓸 듯 하고요. 반더벤은 지난번에 복귀하자마자 정말 팀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줬는데 로메로는 아직 상태도 모르겠고 무리하지 않으려면 단소가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알크마르전은 매우 공격적인 축구로 슈팅까지는 많이 나올 건데 알크마르 자체가 수비적인 팀이기 때문에 역습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보면 리버풀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선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버텨내서 홈에서 후려 갈기겠다는 작전이었을 텐데 파리가 파상 공세를 퍼붓고도 알리송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버텨버렸죠. 그리고 리버풀은 알리송의 롱볼 한 방에 기회를 만들면서 교체 투입 1분 만에 엘리엇이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리버풀은 슈팅 2개 했는데 한 골을 넣은 거예요. 토트넘도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크마르는 올 시즌의 최다 실점이 4실점이었는데 하필 가장 중요했던 유로파리그 8라운드에서 페렌체바로시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리그에서는 3실점이 최다 실점이었습니다. 페노르트였죠. 설마 득점을 궁금해하는 건 아니죠? 토트넘은 알크마르와 작년 10월에 맞붙었었고 당시 알크마르가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버티고 결국 토트넘은 1대0 겨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알크마르가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알크마르가 홈에서 갈라타사라이를 4대1로 대승을 거뒀던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12분 만에 선제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직접 프리킥에서 예술 같은 슈팅이 나오면서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런 골은 상대가 강팀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당해야 합니다. 갈라타사라이는 곧바로 동점골로 응수를 했습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갈라타사라이는 무리하게 경기에 집착하다가 계속 사고가 발생합니다. 페널티킥을 대주고 후반에는 경고 누적 퇴장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대1로 패배한 거예요. 우선 알크마르가 압도적으로 잘해서 갈라타사라이를 이긴 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이 경기는 아약스, 로마전의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알크마르가 전반을 점유를 내주면서 잘 버티다가 후반에 딱 한 방씩이 나오면서 리그 1위 아약스를 상대로도 2대1로 승리했고 로마에게도 유효슈팅 딱 한 개 허용했는데 그게 실점이 되면서 알크마르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토트넘과 알크마르의 경기에서 해봐야 알겠지만 골이 적다고 해서 토트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전이 들어가는 거고 파리 생제르맹처럼 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레버쿠젠처럼 뮌헨에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손흥민은 이 대회만을 가장 중요시 여겨왔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다음 시즌 토트넘, 뮌헨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뮌헨이라고 선뜻 좀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른 건 없고 프리미어리그가 좋아서인 것 같은데 네. 유로파리그 우승 시켜놓고 생각하자고요. 응원은 응원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